저는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친생부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남편과 파탄이 났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유는 다양합니다. 일단 전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거나 또는 전 남편이 무서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내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된 후에야 하루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랴부랴 이혼 절차에 진행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 직원분이 지금 당장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.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 이유는 전 남편과 해당 자녀 간에 친자 추정이 미치기 때문입니다. 친자 추정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해당 자녀는 전 남편과 혼인 기간 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서는 전 남편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즉 제3자가 보면 해당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1%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친부를 아버지로 등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지 친부의 자녀가 확실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.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전 남편의 자녀가 100% 아니라는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친생부인 허가 신청입니다. 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를 출산해야 하고 자녀가 출산을 한 후 자녀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. 물론 서울가정법원 등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원에 수검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오기 전에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.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오면 그때 위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. 친부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본 결정을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허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이 전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법원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의견 청취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그것이 가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남편에게 가는 것을 막아봐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탄원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탄원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남편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러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탄원서의 형식으로 기재를 내서 제출해 봐야 합니다. 물론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안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법원은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보내는 법원이 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보통 친생부인 허가 결정까지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
한 달에서 3달 전후로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.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으면, 그리고 별도의 수급 명령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전후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신생부인 허가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이 결정문을 받아야지만 자녀가 출생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친생부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